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곳에 몸을 기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침대에 누우셔도 괜찮고, 소파에 살며시 몸을 맡기고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그냥 뜬 채로 창밖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긴 여정 끝에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와 작은 기도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면 마음 한쪽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졸음이 오면 그대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깨어 계신 분들은 천천히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을 강요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 선인들의 말씀에서 건져 올린 조용한 지혜를 여러분의 밤에 살짝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은 믿으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평안을 살며시 드러내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지금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아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숨을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힘을 빼듯이 길게 내쉬어 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태면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려놓는 연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재촉하며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증명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장 빛나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마음속에서 되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 선인은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손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모습조차 알 수 없다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신가요? 불을 희미하게 줄인 방 안에서 조용히 화면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앞날에 대한 불안도 이 시간에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분노를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훅 하고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에 밤새 베개를 적신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계속 떠올리며 그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옛 스승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로 화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길에 불길을 더하면 불은 더 크게 번질 뿐입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면 그 자리에서 악의 흐름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냐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선인들은 분노가 누구를 먼저 태우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깨가 굳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그 장면으로 돌아가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이미 편안히 잠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그 말과 표정에 묶여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오늘의 화가 있다면 잠시 손에서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싸움을 준비하는 밤이 아니라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분노를 해결하려는 대신 잠시 옆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듯 손바닥에서 살며시 떼어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에게 다가와 할 수 있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스승은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쳐서 돌아서려고 할 때 스승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당신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지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던진 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 몫입니다. 우리는 남의 화를 억지로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쓴 감정을 꼭 품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됩니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지금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올 때는 차갑던 공기가 나갈 때는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방금 그 호흡과 함께 오늘의 분노도 조금은 밖으로 떠나갔다고 가볍게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 사이의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함께 머무는 이와 닮아갑니다. 향기로운 나무 곁에 오래 서 있으면 옷에도 은은한 향이 배고 썩은 물 옆에 오래 머물면 언젠가 그 냄새가 내게도 스며듭니다. 옛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세상을 항상 의심하고 매사에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이가 있습니다. 굳이 애써 웃지 않아도 마음이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막힙니다. 조심스럽게 말해도 언제든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해도 불만이 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진실함과 깊은 뜻을 갖춘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수도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깊고 고요한 이들은 허풍을 떨기보다 조용히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늘 상냥하고 다정해 보여도 속으로는 의심과 질투로 뒤엉켜 있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겉으로 드러난 말투와 표정에 속습니다. 부드러운 말 몇 마디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가 나중에야 상처받고 돌아서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반가웠던 얼굴, 조금은 불편했던 사람, 묘하게 신경이 쓰였던 말, 칭찬처럼 들렸지만 내심 서늘하게 남았던 한마디. 그 모든 장면들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떠올리기만 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나빴는지 굳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에는 그저 오늘의 만남들을 조용히 흘려보낸다는 느낌만 품어보십시오. 좋았던 인연에는 고마움을 보내고 불편했던 인연에는 이제 그 마음에서 잠시 물러나도 된다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관계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던 마음의 촉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밤이 어느 시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길을 걸어가며 혼자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사람 사이의 만남은 그 과정에서 잠시 마주치는 아름다운 동행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어쩌면 기대와 집착이 조금 내려가고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울 위에 올라서는 연습만 해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가던 날, 친구와 비교되던 순간,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나 보이는지 숱하게 견주며 살아왔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 취직했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함을 달고 있는지가 나를 설명하는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는 집 평수와 통장 잔고가 나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졌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자녀의 성취와 손주의 유무가 또 다른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옛 스승들은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모든 비교가 지금 이 순간의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른 이의 길은 그 사람 몫이고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만의 것이라고. 각자의 속도가 따로 있고 각자의 계절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어 더 오래 향기를 남기는 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피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흙과 빛과 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기 꽃을 피워냈느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계절을 버텨낸 이들입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셨고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것을 품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는 누구와도 나 자신을 견주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참 오래 버텼다. 아주 잘 살아냈다. 이 말을 남이 대신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도 괜찮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려오는 그 느낌이 그동안 참아온 세월의 무게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을 가볍게 내려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욕망에 관해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욕망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은 마음, 나아가고 싶은 의지, 사랑하고 싶은 열망도 모두 넓은 의미의 욕망입니다. 다만 그 욕구가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에는 결코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다가도 막상 얻고 나면 곧 다른 것을 또 찾게 됩니다. 옛 철학자들은 욕망을 쫓아내야 할 적이라기보다 조용히 지켜볼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잠시 맞아들이되 집 안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만큼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잠시 미뤄둬도 되고 내일의 계획도 지금은 선반 위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일 하신 겁니다. 청년 때는 입버릇처럼 잘 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중년에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며 어깨가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욕망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연습. 무엇을 더 채울까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지혜.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 살아온 하루다. 욕망을 없애려고 이를 악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밤에는 조금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하나의 호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은 출렁입니다. 돌을 던지면 원이 겹겹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물 아래 깊은 곳은 늘 잔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세상 소식이 바람처럼 계속 불어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복잡한 이야기, 전화기 속에서 쏟아지는 말들, 가족과 이웃 사이의 여러 일들이 수면 위를 끊임없이 뒤흔듭니다. 그래서 마치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앉아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려 손으로 눌러보거나 막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결은 저절로 잦아듭니다. 지금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은 어제 일을 불러오고 어떤 생각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거품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계시다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과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느낌. 내쉴 때 천천히 가라앉는 감각.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이미 깊은 고요가 숨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세상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몸을 받치고 있는 요나 이불의 감촉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7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통과 함께 숨쉬는 연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일이 다가오지 않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질 뿐입니다. 한 스승은 2개의 화살 비유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병,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스스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바로 2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아픕니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그보다 더 깊숙이 박히곤 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적어도 2번째 화살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이미 겪은 고통은 없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내가 덧붙이는 말과 생각은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를 더는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조용히 약속해 봅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부근에 살포시 손을 얹어 보셔도 좋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을 천천히 데워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 등을 토닥여 달래듯이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동안 너무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이 말을 오늘은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는 겁니다. 8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 들매 담긴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매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명예도, 몸도 모두 흐르고 바뀌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울을 보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얼굴의 선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지며 머리칼의 빛이 옅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쓸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변화는 세월이 새겨놓은 글자와 같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눈물도, 웃음도, 후회도, 감사도 모두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날카로움이 천천히 둥그러지고 판단이 완만해지고 말이 조금씩 줄어드는 대신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철학자들은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접어두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닫을 때 그때 진짜 늙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아주 생생한 젊음의 모습입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단이 조금 부담스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견디고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천천히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는 나이 듦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참 오래 살아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9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보는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인 죽음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억지로 외면하려고만 할 때 오히려 삶이 더 두려워집니다. 옛 스승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 때 오늘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괴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몸을 놓아두고 가야 한다면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언젠가는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오늘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품게 됩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삶은 더 귀해집니다. 언젠가 문 닫힐 가게라고 알기에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을 더 아껴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밤에는 죽음을 두려움의 얼굴로 바라보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다리로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내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얼굴을 볼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10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의 힘을 조심히 다루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말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살려 올리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표현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옛 스승들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가? 지금 필요한 내용인가?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지키며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속마음과 달리 날, 선말이 튀어나온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후회되는 말을 내뱉은 뒤 밤늦게까지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만 건넸어도 좋았을 순간에 그냥 지나쳐버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밤에는 이제부터 할 말을 조금만 더 아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난다면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 말이 돌아와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포근해질 것입니다. 11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을 향한 집착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 대해 살며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가장 기쁘게 했던 이들도 가장 크게 아프게 했던 이들도 대부분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옛 스승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는 집착이 때로는 큰 고통을 부른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며 속으로 수십 번씩 아쉬움과 화를 오르내리게 한 날들. 부모가 나를 더 이해해 주었으면 했지만 끝내 어긋난 채 남아버린 대화들. 이 모든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업이 있으며 각자의 배움이 있다고. 내 뜻에 맞지 않게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과정이라고. 사랑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필요한 만큼만 곁에 서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했던 말들을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지나치게 간섭했던 말은 없었는지, 상처가 될 만한 표현은 없었는지,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댄 적은 없었는지. 오늘 이 밤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주자. 각자의 몫을 인정해주자.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있어도 건강하기를. 다른 선택을 해도 살아가는 길 위에서 배움을 얻기를. 12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과 나란히 앉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로움에 대해 조용히 숨을 맞춰보겠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이보다 떠나보낸 이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집안이 갑자기 넓어 보이는 날도 있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없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버거운 저녁도 있습니다.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만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 사이에 서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할 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로움을 쫓아내려고 애쓰기보다 옆자리에 살며시 앉혀놓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또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말들을 잠시 마음속으로만 차분히 꺼내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 감정이 그저 사람답게 살아온 증거라는 생각이 조금 스며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허전함도 생기고 무언가에 열심이었기에 이제 텅 빈 느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깊이를 알려주는 조용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사라는 등불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당연하게 지나친 일들이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혼자 일어나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마실 물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문득 깨끗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동안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누리고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밤 숨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몸을 뉘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귀에 잔잔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는 크게 이루었을 때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없는 것만 세어보면 마음은 곧 부족함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훨씬 넉넉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3가지 정도만 떠올려 봅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오늘 다행이었던 일, 오늘 웃을 수 있어서 좋았던 순간.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버스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던 일, 하늘이 유난히 예뻤던 순간,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이 몸을 살려준 느낌이 들었던 점심. 이렇게 작은 고마움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그대로 잠들어 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의 얼굴도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이제 천천히 오늘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옛 선인들의 말에서 건져 올린 여러 조각의 지혜를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비교의 저울 위에서 잠시 내려와도 괜찮다는 것. 집착을 조금 풀면 사랑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잠시 물러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자는 것. 이 가르침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산속으로 들어가 오랜 수도를 해야만 닿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숨을 조금 더 의식하고 말을 조금 더 아끼고 남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조금 더 다독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평안으로 가는 길을 엮어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만 더 자비로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잠이 오신다면 그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다면 더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점점 깊은 물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깊이 잠이 들면서도 오늘 들은 이야기의 따뜻한 부분만 마음 어디엔가 잔잔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깨어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았던 대목이 있다면 내일 눈을 뜨신 뒤 짧게라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날이 오면 댓글란에 요즘 마음은 어떤지, 어떤 문장이 위로가 되었는지 살짝 적어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만 품고 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꺼내놓으면 그 자체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기까지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기도 속에 오랫동안 등장해 온 분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 속에, 자식의 걱정 어린 마음 속에, 혹은 친구와 스승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은 수없이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염원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는 심하게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견디고 계십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여기까지 온 나 참 기특하다. 이 한마디를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만히 인사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짧지만 이 말들이 내일의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준비할 힘을 냅니다. 여러분의 하루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비와 평안의 빛이 조용히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셨으면 합니다. 내일 눈을 뜨실 때 몸도 마음도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잠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기를 빕니다.